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노동훈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 영상에서 물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매번 채워주려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있는지 또는 이 물이 뇌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물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중요하고요. 물의 그 몇 가지 특성들이 생명체의 대사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은 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1.5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컵으로는 한 8잔 정도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 이제 뇌의 기능도 최적화하고 혈당 조절도 가능해지거든요. 뇌가 약 75%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물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요.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시험 전에 물을 500ml 정도 마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물을 마신 경우에 이제 인지 능력이 좀 올라갔다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이제 탈수 증상이 좀 지속이 되면은 뇌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단기 기억력 저하, 피로감을 유발했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수가 되면은 혈액 순환 양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제 코티졸이 분비가 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감과 짜증감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 신경전달 물질도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저는 약을 쓰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물을 좀 드셔보시라고. 탈수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당뇨의 관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혈당의 수치를 조금 조절을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혈액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은 혈액이 이제 좀 그 점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끈적한 점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당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라는 말은 당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충분히 마셔야지 이제 원활한 대사 활동을 통해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바소프레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물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의 흡수를 돕지만은 그만큼 이제 혈당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면은 이제 바소프레신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당뇨 환자는 이제 고혈당으로 인해서 소변량이 늘어서 탈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뇌의 기능과 또 이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이제 방문 진료도 많이 하시고 당뇨나 뇌질환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 뵐 텐데 그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물 마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 뵀을 때 원장님만의 그분들이 물 마시게 하는 노하우나 그분들이 좀 즐겁게 물 마시는 방법 경험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양보호사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가 오시면 그분들이 식사와 약을 챙겨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래도 좀 챙겨 드시는데 아버님들은 저녁약도 잘 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빨대가 달린 물통을 하나를 좀 준비하셔라 라고 하고 그 물을 이제 요양보호사 쌤들한테 좀 채워드리고 침대맡에 두고 가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물을 많이 드시면은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또 넘어지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옆에서 누가 봐주실 분이 있으면은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맛이 없어서 먹기 싫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2%나 포카리 스웨트, 네네. 뭐 심하게는 소주나 맥주 이런 걸로 나는 물을 많이 마셨다 네.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신가요? 네. 저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구로에 계신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이신데 처음에 방문 진료를 했었을 때는 인지도 많이 떨어져 계셨고 혼자 화장실에 가시기도 힘이 들어서 가시는 중간에 대소변을 실수를 해서 그 아드님이 와서 그걸 다 치워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몇 번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면서 좀 친해져서 아버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주를 한 병을 사서 이제 콜라를 좀 따라 놓고 그거가 이제 하루 식사였던 거예요. 그러시다가 제가 가서 인지약도 드리고 철분제도 드리고 경화식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앉아있는 모습도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나중에는 좀 좋아지긴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또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술이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아드님하고
이제 작전을 좀 짜서 우리가 이제 경화식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걸로 좀 한번 바꿔보셔라 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좀 우리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좋아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탈수가 되신 분들은 물 드시라고 하는데 물이 안 되면은 뭐 이온 음료 있잖아요. 보리차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드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것이 뇌 건강이나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